이항영의 월가이드 함께하겠습니다. 이항영 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FOMC 결과가 나왔습니다. 인사이트 함께 보시죠. 연준 4회 연속 기준금리 동결했습니다. 올해 미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하향 조정했고요.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물가는 상향 조정했는데요. 위원들 간에 그런 미묘한 변화가 좀 보였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금리는 이번에도 4차례 연속으로 금리는 동결하는 조치가 발표됐는데요. 오늘 이제 나름 FOMC가 거의 뭐 매달 있지만 이번 달이 중요한 것은 3개월에 한 번씩 진행되는 소위 점도표가 발표되는 그런 달이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점도표와 3월치와 6월치 한번 비교해 보실 수 있겠는데요. 흔히 얘기해서 이제 가장 이제 중앙값, 가운데 값이 가장 중요하다 얘기해서 기준금리의 2차례 인하는 이번에도 변화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위에 첫 번째 2025년의 왼쪽과 오른쪽 걸 보시면 약간 밝은 색이 지난 3월 달에 수치가 그 점도표가 되겠고요. 약간 진하게 여러분들 화면에서 보이시는 것이 6월치가 되겠는데요. 제일 위에 있는 거 현재 기준금리를 동결한다는 사람도 한 또 2명 정도 올라갔고요. 네. 2명 오히려 금리를 2차례 내린다는 사람은 1명이 줄어들었습니다. 결국 보면 중간값은 변화가 없는데 그 의견은 오히려 정확하게 보면 분산된 거죠. 의견 분산됐다. 더 편하게 하면 의견이 더 갈렸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준 위원들 산에 이런 점도표를 찍는 사람들 간에 의견이 갈렸기 때문에 상당히 오히려 또 이 연준의 결정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커졌다라는 그런 시각도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예. 이런 질문이 나오니까 제롬 파월이 오늘 얘기한 것 중에 몇 가지 중에 하나가 이 점도표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 오히려 더 하드 데이터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발전을 봐야 된다. 그래서 이거 하나하나 의미를 해석할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불확실성이 오히려 커졌다라고 볼 수도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어요. 관련해서 이미 이거 하기 전부터 트럼프 대통령은 또 바쁘잖아요, 요즘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이란과 이스라엘에 해서 결국 전쟁을 참여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직접 참여를 하냐, 안 하냐에 대한 걱정도 많은데 오늘 또 하기 전에 벌써부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보아하니 제롬 파월 의장이 딱 어떤 표현을 했냐면 stupid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제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죠. 어리석고 멍청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네. 멍청이고 금리를 안 움직일 텐데 빨리 9월 전에 100bp를 인하해야 된다는데 어리석어갖고 어떻게 할 수도 없다. 뭐 이런 얘기를 또 비판하고 있는데 여하튼 그거랑 상관없이 제롬 파월 의장 꼿꼿이 기존의 의사를 계속해서 유지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2025년에 올해의 경제 전망을 몇 가지, 3가지 정도 큰 틀에서 수정을 했는데요. GDP는 작년 12월만 하더라도 2%가 넘는 GDP 올해를 예상했었는데요. 지난 3월에 1.7% 상승이었는데요. 이번에 1.4%로 좀 내려잡았고요. 인플레이션이 2.7%가 올라갈 거 생각하는 올해 좀 올려놨습니다. 3%를 올려놨고요. 실업률은 조금 더 올라가는 걸로 얘기했습니다. 4.4에서 4.5%까지 올려놨기 때문에 물론 경제 성장은 지속되고 안정된다고 할 수 있겠지만 기존의 전망보다는 조금씩 낮춰지고 있는 그런 모습. 그리고 그 외에 가장 큰 건 역시 조금 피크는 쳤다고 얘기했습니다. 제롬 파월도 4월 달에 소위 관세 전쟁의 우려는 피크를 쳤지만 여전히 관세 전쟁으로 물가는 올라갈 수 있고 물가 올라갈 잠재 여력은 여전히 있다라고 얘기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상호 관세율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네. 물론 피크를 쳤기 때문에 상호 관세율은 지금 낮아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7월 9일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또 트럼프 대통령이 오히려 이거는 말도 안 된다 하면서 뭐 30~40% 올릴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지금 유예된 3개월을 또 연장할 수도 있고 뭐 아무도 모르는 거지만은 전체적으로 지금 제롬 파월 의장도 피크는 쳤다라는 얘기. 그러다 보니 이런 기부적인 관점에서 S&P 500 목표지를 지금 올리는 그런 IB들이 이번에 목표 지수를 올려놨지만 전체적으로 이런 것들이 하나의 큰 틀에서 해석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일자리에 관해서 오늘 또 질문이 많이 나왔는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해고되는 사람은 좀 줄어든다. 해고되는 그런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문제는 해고된 다음에 사람 새로운 일자리를 차지해야 되잖아요. 네. 그에 관련해서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은 예상보다 좀 부진하다 얘기하면서 일자리에 대해서 약간의 물론 긍정적인 하지만 전체적으로 긍정적이지만 최근 들어서 일자리 상태가 약간 안 좋아지는 것에 대해서는 불안감은 분명히 얘기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되겠습니다. 페드워치 툴을 한번 보겠습니다. 페드워치 툴이라는 거는 이거는 공식적인 지수가 아니라 공식적 숫자가 아니라 CBOM이나 CME에서 채권이나 거래하는 걸 갖고 옵션을 거래하는 걸 갖고 나서 역으로 확률을 보여주는 그런 정도로 보셔야 되겠는데요.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요.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어제만 하더라도 53%였는데 오늘 이제 58% 정도 조금 올라가 58에서 60% 조금 올라가는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올라갔고요. 다만 7월 달에 금리 인하의 가능성은 거의 없는 상태에 그대로 변화가 없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이런 흐름에 대해서 월가의 평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었지만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점도표가 쉽게 해서 분산된 거. 기존의 의견이 집중되지 않고 벌어진 거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장 많이 얘기한 것이 제프리스 증권이 되겠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점도표 중간값을 그냥 읽고 해석하는 것 자체에 기존의 틀은 틀렸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의견이 분산되면서 의견이 갈린데 불확실성을 얘기하면서 이런 거를 약간 비판적으로 얘기하면서 그대로 번역하면 연준의 메시지가 진흙탕처럼 불분명하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서로 의견이 엇갈리고 있으니 어떤 사람은 금리 동결해야 된다, 우리 올려야 되는 사람이 더 많아졌는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한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시장에서의 어떤 금리 결정 점도표 방식 이런 것도 좀 바꿀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비판적 시각도 있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융시장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한번 보셔야 되겠는데요. 오늘 결론적으로 보면 3대 지수 중에서 나스닥만 소폭 좀 올라가고 S&P 500과 다우는 오히려 약간 좀 막판에 힘이 빠지면서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게 오히려 금리 결정 나오고 결국은 질의응답이 나오면서 주가가 약간 좀 힘이 빠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3대 지수 먼저 보셔야겠고요. 미국 달러는 어제 대비랑 큰 차이가 없는데 소폭도 그 발표 이후에는 금리 결정 이후에는 그럼 달러가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에 달러가 올라가는 것은 이거 연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의 계속된 발언이 계속 쏟아졌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시청자가 원하는 건 이거 아닙니까? 그 많은 사람이 원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확실한 반응을 결정을 해라. 네. 그러면서 결국 이란에 대한 공격을 하더니 안 하더니 얘기하는데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한 얘기는 이겁니다. 결국 공격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대화의 문은 항상 열려 있고 대화 당사자는 항상 좋은 법이다. 이런 뭐 계속 그분의 스타일이고 하면서 잠시 후에 우리가 또 회의를 해갖고 결정할 수도 있다,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계속 불안하니까 오히려 좀 달러는 또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달러가 또 올라가면 또 금은 또 내려가는 법입니다. 이건 상대적으로 반대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거 소폭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10년물 금리는 약간 또 말씀드렸다시피 금리에 대한 인하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 않고 오히려 동결하는 사람도 늘어났다 보니까 10년물 금리는 또 약간 또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네. 유가는 그다음에 또 소폭 또 반등세를 이어가는 그런 정도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오늘 FOMC 결정에 수많은 얘기를 했지만 오히려 시장에서 명확해진 건 없겠고 여전히 시장은 금리 결정 이런 것보다는 역시 이란과 이스라엘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이것이 오히려 또 시장에 더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다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속보가 나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공격 계획을 승인했다. 최종 명령은 보류다. 자, 트럼프 대통령의 면모를 역시 보여주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 오늘 한 말 중에 또 약간 기가 막힌 말이 이거 있습니다. 자신도 모른다는 겁니다. 언제 하느냐? 1분 전에 알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결정을 했는데 최종 명령은 언제 할지 모르는 거죠. 자기 마음이 달렸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서도 대화는 또 열려있다 하니까 잘 판단하셔야 되겠습니다. 그와 관련해 오늘 금값과 10년물 금리 자산 시장에 대한 움직임 분석해 봤습니다. 자, 텀리 전략가는 연준의 금리 동결에도 S&P 500 6,600포인트 전망을 하고 있네요. 그것도 좀 더 같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헤드라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넷플릭스 표 테마파크 과연 어떨까요? 넷플릭스 주식 보유자들 많으시죠. 주가 흐름도 좋은데요. 스트리밍의 거인 넷플릭스가 이제 테마파크 시장 진출까지 노린다고 합니다. 테마파크 세계의 왕이 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하는데 만약에 그게 현실화된다면 주가는 더 오를 텐데요. 이게 좀 물론 이런 결정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회사의 사업을 확장하는데
돈이 된다고 생각해서 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이게 끝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다만 이런 추세가 계속해서 이런 사업성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 자체에 대한 얘기를 오늘 한번 전해드리겠는데요. 이걸 일단 이런 것들 몇 차례 이제 조금씩 시도한 적은 있습니다. 조그만 대형 몰부에서 조금씩 하나 그 옵션을 갖고 한 적은 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그런 얘기가 되겠는데요. 성장 동력의 다각화를 이제 하겠다 그런 얘기죠. 마치 디즈니가 디즈니 테마파크를 전 세계 열리고 있는 거 그런 같은 흐름이 보이겠는데요. 물론 이미 많이 가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건 이제 넷플릭스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넷플릭스가 파트너십으로 하고 있는데 아마 가보신 분 계실 것 같습니다. 성수동에 있지 않습니까? 성수동에 오징어 게임 체험관 있는 거 아실 것 같습니다. 이게 보면 젊으신 분 가보신 분 있겠지만 지금 막상 가보면 10명 중에 9명 외국 사람이 여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에는 한번 가는 데는 5만 5천 원인가 하거든요. 성수동에 가면 지금 줄 엄청 써 있습니다. 여기 가보시면요. 그래서 이걸 직접 하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파트너십을 맺고 하는 건데요.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올해 말에요. 필라델피아와 댈러스에 각각 10만 제곱미터 규모의 영구적인 공간을 이제 개장하면고요. 2027년에는요. 라스베가스에도 이런 그 3호점을 이제 계획한다는 것이 되겠는데요. 그 콘텐츠란 건 이제 오징어 게임에 이제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하는 거에 여러 가지 이제 그 안에 게임도 있고 다양한 것도 많이 하고 물건도 팔고 다 하겠죠. 그래서 여기 가보신 분은 또 재밌다고 합니다. 제가 아는 분이 여기 갔었거든요. 네. 근데 게임도 뭐 재밌다고 얘기하는데 어찌됐건 이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것들 하겠죠. 그래서 목표는 이제 소위 팬심이 그 현실화되면서 거기 관련 수많은 이제 콘텐츠도 하고 직접 참여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는 것인데 물론 이게 얼마나 사업이 되고 돈을 벌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입장에서는 돈이 된다고 얘기하는 건데 여하튼 그러면서 기본이 되는 것은 전 세계 구독자가 이제 3억 명인데 2030년까지 4억 명까지 가고 시가총액도 1조 달러까지 한다는 원달 목표는 2달 전부터 매니 나오는 것이 되겠는데요. 결국 테마파크라는 것이 디즈니 같은 경우에서도 돈을 벌 땐 잘 벌지만 팬덤이 또 상당히 또 고전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런 것들도 보면 3호점까지 하고 나서 이게 잘 되면 이것만 하겠습니까? 전 세계를 뻗어 나갈 텐데 바로 이런 것들이 결국은 넷플릭스의 또 한 차례 주가 레벨업을 위한 시도 정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지금 목표 주가 평균은 1,158달러이기 때문에 현재 주가보다 아래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만큼 워낙 빨리 올라가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만큼 주가가 많이 올랐다는 그런 시각도 있는 것도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찌됐건 1분기 실적 발표한 후에 최소 20곳이나 목표 주가 올라갔지만 목표 주가 대비 주가가 좀 위에 있다는 것도 좀 냉정하게 볼 필요는 있다 해서 정리해드렸습니다. 네. 디즈니 월드 많이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넷플릭스 월드, 재료 사업 다각화, 이제 스멀스멀 얘기 나오는데 그 부분 좀 체크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넷플릭스 살펴봤고요. 다음 헤드라인 살펴보시죠. 네, 스포티파이의 주가 신기록입니다. 여전히 좋은 주가의 스포티파이가 지금 목표가 역시 상향되고 있고 좀 기록을 경신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올해 S&P 500이면 1, 2% 정도 올랐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그 스포티파이는 올해 들어 30%. 물론 30% 하면 많은 분들이 팔란트 생각하면 80%, 90%인데 30%가 별거 아니랄까라고 생각하시지만 지수 대비 25배, 30배 올라간 거니까 이것도 엄청 올라간 거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최근 1년 동안 133%나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럼 도대체 스포티파이가 왜 올라가느냐? 뭐 여러 차례 저희가 설명드렸지만 2024년에 첫 연간 흑자를 달성했습니다. 늘 확인드리지만 흑자 전환한 만한 재료가 없다는 건데 작년에 연간 흑자 전환했고 구독자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프리미엄 구독자라는 건 여러분 아시겠지만 돈을 내고 듣기 때문에 광고를 안 듣는 제 음원을 듣는 거거든요.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스포티파이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미국 10대들이요. 미국 소위 MZ세대의 80% 정도가 지금 스포티파이를 듣고 돈 내고 구독을 하고 있다는 자체에 이제 핵심적인 사항이 되겠죠. 그래서 애플 뮤직이나 그 구글에서 유튜브 뮤직 듣는 사람들 일로 대고 옮겨갖고 전 세계 사람이 많이 들어왔는데 이게 핵심 중에 핵심이 계속 말씀드리지만 팟캐스트 시장을 꽉 잡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바로 이 부분이 스포티파이의 강점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 월가에서도 최근에 목표 주가를 꾸준히 올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에보코에서도 올렸고 피보탈 리서치에서 올리는 등이요. 5월 이후만 하더라도 최소 7곳이나 목표 주가를 올리는 것에 일단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국 증시에서 또 다양한 종목들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헤드라인 살펴보시죠. 셔윈 윌리엄스 주식을 매수해야 하는 이유. 여러분 이 종목 아세요?
네, 페인트 하면 아시겠죠? 네, 이 주식을 매수하세요 하면서 포트폴리오를 녹색으로 채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라고 보도가 되었는데요. 배런스에서 보도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배런즈에서는 션 윌리엄즈를 얘기하고 있는데 션 윌리엄즈라는 건 쉽게 해서 페인트 회사입니다. 페인트. 그래서 보면 페인트 회사가 뭐 올라갈 것이 있냐라고 생각하실 분은 계시겠지만 두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배런즈에서는요. 왜냐하면 주택 시장이 요즘 이렇게 썩 좋지는 않은 것이 미국입니다. 왜냐하면 모기지 금리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겠는데요. 그러다 보니 오히려 오래된 집을 새로 사거나 이렇게 옮기기 쉽지 않으니까 집을 또 고쳐서라도 쓰겠다는 사람이 있겠고요. 미국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경쟁사가 한 개, 두 개 사라지면서 오히려 점유율이 올라갔고요. 결정적인 이유를 저도 이번에 이거 조사하면 처음 알았는데요. 션 윌리엄스의 공장이 대부분 또 미국에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세 전쟁에서 오히려 좀 자유롭다 그런 얘기를 하겠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저희 입장에서 도저히 알 수 없는 거가 이제 그 기사에 나왔기 때문에 드리겠는데요. 팬데믹 시대 이후에 트렌드가 변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팬데믹 시기에 유행했던 색상들이 있다는 겁니다. 집 내부라든가 해외 뭐 외부에 칠이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이제 도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이나 이런 데 보면 페인트를 하잖아요, 집 안에. 그러니까 그 안에 트렌드가 싹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유행했던 색상이 구식으로 바뀌면서 요즘 색상들이 많이 바뀌는 거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상으로 바꾸는지 어떤 거를 바꾸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이 나오면서 수요가 전체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시장에서의 흐름이 좋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 결정적으로 향후 시장에서는 북미의 시장이 주택값이 계속 올라간 이유가 북미 시장에서의 주택 시장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규 공급이 나올 때마다 페인트 수요는 일정 수는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런 관점에서 전체적으로 최근에 목표 주가 올린 친구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션 윌리엄즈를 주목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참고해서 공부하시라는 차원에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 시간에 미국 주식 많이 공부돼서 좋다는 분 많으시네요.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